많고요. 오늘 과제 검사하면 서로 기분 상할 것 같으니까 주말에 총 취업해서 검사하겠습니다. 야, 지금 우리 공소원 다 시작하고 겨우 한 단원 했고요. 그다음에 방정식, 사실 여러 가지 방정식의 내용이 많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수업을 3번이나 하면서 엄청 천천히 했는데 여기 한 단원 했는데도 숙제가 시작부터 밀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오늘 뭐 하는 날일까? 오늘부터 부등식 하는 날인데 공수원에서 이제 가장 변별력 있고 내용도 많고 난이도도 어려운 곳이 이제 어디냐라고 하면은 총 이제 크게 4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앞선 단원에서 했던 나머지 정리랑 그리고 이제 2차 함수 변별력 있는 단원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학교 때부터 저는 원래 못했어요 막 이런 말 많이 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있는데 공수원에서 가장 난이도가 많고 어렵고 내용이 많은 파트가 이렇게 4개야. 그리고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얘가 제일 어렵거든. 지금 7단원 한 단원을 일주일 내내 했는데 벌써부터 과제가 밀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은 내용도 거의 2배고 난이도도 이제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제 과제 잘 안 되고 7단원 숙지 잘 못하신 분들은 지금 파트가 좀 심각하니까 오늘부터 집 가서 잘 채우시고 과제 다 해서 주말에 서로 확인합시다. 알겠죠? 비행시 방정식보다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방정식이 뭐 어려울 게 있나? 자, 이게 일단은 공수원에서 어려울 게 있어요. 가장 어려운 단원이야. 여기도 이제 제가 천천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서 따라와. 부등식이 이제 뭔지는 알잖아. 옛날에 배웠던 거니까 사전적으로 점검을 좀 해보자. 우리 이제 중학교 때 1차 부등식을 이미 학습을 하시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가 식 하나 써볼게요. ax 더하기 b가 0보다 뭐 크다. 자, 이런 1차 부등식을 여러분들한테 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일단 이항을 하죠. ax가 마이너스 b보다 크다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서 x에 대해서 해를 쓰려고 보니까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크게 2가지. 일단 0일 땐 제외를 하고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식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맞니? a가 양수면 양변을 a로 나눴을 때 어떻게 돼요? 부등호가 반대로 a가 양수면 양수로 나누는 건 부등호가 안 바뀌고 자, a가 음수면은 부등호가 어떻게 되지? 반대로 뒤집히지. 자,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죠. 1차 부등식으로서. 자, 이 내용은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나누는 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실수도 많이 할 수 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관련해서 얘를 갖다가 어디에 나타내는 것도 다 공부를 했냐면 수직선 위에다가 표현하는 것까지 했던 것 같아.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수가 있다면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라는 것은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표기하시죠. 그래서 이쪽 영역이 바로 해당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고 얘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될까? 수직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수직선에다 잘 그림까지 그렸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우리가 뭐 2가지 예시만 들어보자. x가 만약에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은 1에다가 빵꾸를 뚫어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에다가 색칠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하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1차 부등식이고 자, 우리 이제 이번 파트에서 여러 가지 부등식인데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얘로부터 당연히 내용이 확장된다라는 거고 첫 번째가 연립 1차 부등식이야. 오늘 일단은 연립 1차 부등식 관련한 얘기만 먼저 할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중에 등장을 할 거냐면 2차 부등식이라는 거를 나중에 학습을 하실 거고 자, 얘를 토대로
연립 몇 차 부등식까지 나왔다. 연립 2차 부등식까지가 이 단원의 내용이라고 크게 봐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연립 1차 부등식 얘기만 할 건데, 자, 연립이라는 단어는 사실 방정식에서도 이미 학습을 했고, 연립한다라는 것은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을 찾자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자, 연립 1차 부등식도 일단 마찬가지로 연립의 기호를 똑같이 쓰고, 자, 이 위쪽에다가 1차 부등식을 쓰시고요. 자, 아래쪽도 1차 부등식을 쓰면, 자, 이게 바로 그냥 연립 1차 부등식을 표현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천천히 하자. 봐봐. 자,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고,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 의미 자체는 위의 부등식도 만족하고 아래 부등식도 만족하는 공통된 해를 찾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각각을 푸는 건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 얘 한 번에 풀어볼까? 야,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는 x가 3보다 작다. 자, 연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 얘도 만족하도 하고 얘도 만족하는 공통되는 범위가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 최종 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직선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가면 되거든.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다음과 같이 영역이 표시될 거고요. 3보다 작다라는 거는 여기에 3이 있다라고 했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간다 이런 표시니까 공통 부분은 어딜까? 이 부분이 공통 부분인 곳이잖아. 그럼 최종 답은 뭐라 쓰시면 될까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연립 1차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고 보면 돼. 최종 목적은 뭐냐면 다음과 같이 연립 1차 부등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 공통 범위를 수직선에 잘 표시해서 다음과 같은 영역을 찾자가 이 단원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별거 없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문제를 좀 푼다라고 하면은 내용이 엄청 많이 확장이 되거든. 개념적으로 뭐가 없어. 근데 바로 교재로 와봐. 뭐 쓸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159쪽에 대표유형 1번 먼저 풀어보면은 이런 단원이구나 정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 단부터 좀 봐줄게. 대표 유형 1번 먼저 풀어보자. 일단 큰 내용은 없어. 감부터 잘 잡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난이도는 뒤에 가서 확 어려워질 거니까 집중력 놓지 말고. 얘는 2x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다 이렇게 이항하실 거니까 2로 나눠서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쓸 거 맞니? 밑에 거는 전개를 해보면 2x 빼기 4가 x 더하기 5 이하다 이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거는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라는 것과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에 뭘 찾아야 된다고? 공통되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된다고. 보통은 공통 구간을 찾는다라고 할 때는 수직선의 도움을 받는데 마이너스 6보다 크다를 표시하고 9보다 작거나 같다를 표시를 해보면 공통 구간 겹치는 곳이 여기니까 이 최종 답은 마이너스 6부터 9까지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치? 자, 이게 일단 개념인데 이 연립부등식 관련해서 잠깐 나도 다시 봐봐.
연립이라는 기호 자체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괄호로 엮어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자,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봐. 부등식을 가로로 길게 늘어뜨려서 표현하기도 해. 예를 들면 자, A라는 식이 있고 B라는 식이 있고 C라는 식이 있을 때 부등호를 이렇게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여러분들이 해법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얘는 뭐랑 같은 표현이냐면 이쪽 한번 푸는 부등식, 즉 A가 B보다 작다랑 이쪽 한번 풀어내라는 명령으로서 B가 C보다 작다의 연립된 상태랑 표현이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대표 유형 1번은 다음과 같이 중괄호로 엮여 있었기 때문에 위에 거랑 아래 거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범위 찾는다면 실제 출제되는 문제들이 다음과 같이 가로로 길게 늘어뜨려서 나올 수도 있고 자 이럴 때는 왼쪽 덩어리 한번 오른쪽 덩어리 한번 풀어서 공통구간 연립해서 찾으면 된다 이거야. 유제 2번 해봐. 한번 해보자. 이제 이거는 부등식이 가로로 길게 늘어뜨려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쪽 덩어리 한번 풀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쪽 덩어리 한번 풀어내신 다음에 이들의 공통범위를 찾아라랑 같은 말이라고. 지금 바로 풀기가 좀 불편해 보이니까 양변에 10 곱해서 갑시다. 다시 곱하시면 자, 모든 변에 10 곱해봐. 15x 빼기 15고요 4x 더하기 3이고 5x 더하기 9다. 이 정도로 표기하신 다음에 왼쪽 한번 풀자. 이항하시면 11x가 18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x는 11분의 18보다 작다가 왼쪽 거 정답이 될 거고 오른쪽 거 한번 볼게. 자, 얘도 일단 풀면은 x가 바로 풀자.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 얘랑 공통범위는 수익선 그려서 확인해야 되지만 이제 슬슬 안 그려도 좀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 그냥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자, 11분의 18보다 작다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이게 부등식의 전체 해가 될 거고 하나씩 맞는 거 보면 일단 정수에 찾을 건데 지금 이 구간의 정수는 몇부터 몇까지야? 마이너스 6부터 1까지. 자, 마이너스 6부터 1까지 정수 몇 개일까? 8개 맞죠? 자, 그 다음에 자연수는 뭐밖에 없어? 자연수는 당연히 1밖에 없으니까 개수는 1개라서 이제 틀리죠. 4분의 7이 부등식이 해냐고 물어보는 거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 4분의 7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냐 물어보는 거겠지? 그럼 우리는 지금 수직선상 11분의 18보다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는데 이 4분의 7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라 이거죠. 그럼 누구랑 크기 비교하라는 얘기일까? 11분의 18이랑 크기 한번 비교해봐라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이수랑 이수랑 크기 비교한다는 것은 우리 그냥 통분한다는 거니까 44로 통분하시면 77
몇이야? 77이고 얘는 4x가 통분하시면 72니까 지금 누가 더 큽니까? 4분의 7. 얘가 더 크죠. 이 수가 더 크다는 건 수직선상 더 오른쪽 자리에 4분의 7이 이런 느낌으로 꼽혀있다는 거기 때문에 범위 안에 안 들어와서 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되시려나?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끝났고 다시 나 좀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부등식의 해법에서 크게 이제 이탈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여기서 첫 번째로 좀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이런 얘기인데, 자, 우리가 부등식 두 개를 엮어서 풀면 이제 연립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통 범위를 찾아서 해라고 쓰자 이 정도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 그럼 연립일차 부등식에서 해가 존재할 조건은 뭘까? 연립했을 때 해가 존재하려면 수직선상 뭐가 존재해야 될까? 공통 범위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야 돼. 해가 존재할 조건은 수직선 찍었을 때 공통 범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당연히 뭘까? 공통 범위가 있을까 없을까? 공통 범위가 없다는 얘기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잘 들어봐.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정리를 하십니까? 봐요. 자,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 즉 공통 범위가 없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보자. 제가 자, x가 2보다 크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자, 얘는 해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그래서 당연히 해가 없겠지. 2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은 건 당연히 없잖아.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봐봐. 그러면 x가 2보다 크다랑 x가 2보다 작다는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걸로. 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네. 겹친 건 없는 거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랑 x가 2보다 작다 이거. 없습니다. 자, 이거 해가 없는 거지. 자, 그런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랑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이거 해가 있는 거고. 자, 부등식이지만 공통 범위의 해로서 단일근으로 몇 개 나와? 하나. 한 개가 나올 수 있지. 약간 해가 방정식처럼 한 개가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당 유형을 점검을 할 건데, 일단 개념적으로 뭐 해가 존재해라 또는 존재하지 말아라 라고 나오면 공통 범위의 여부를 어디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냐면 수직선에 표기를 해서 공통 범위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따지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얘네들 보면 부등호에서 뭐의 유무를 따지는 게 중요해 보이니? 등호의 여부를 따져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봐봐. 자, 연립부등식이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어. x가 a보다 작다가 있어. 잘 들어봐. 자, 이 녀석 갖다가 해가 존재할 조건은 뭘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무엇입니까? 두 개를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럼 생각 어떻게 한다는 거야? 봐봐. 수직선이 있어. 일단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찍혀 있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일단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자. 잘 들어봐. 해가 존재하려면 얘를 갖다가 수직선 표현해야 되는데, A가 어디 있어야 될까? 지금 A가 이 오른쪽에 있어야 이렇게 넘어가면서 공통 부분이 생기니까 해가 존재한다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우리는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잖아. 그럼 부등호 같은 경우는 누가 더 큰 걸까? A가 2보다 더 크다 이렇게 위치가 잡히는 거지. 뭐 이해되세요?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질문은 뭐냐면 여기에 등호를 붙일 수 있냐 없냐거든. 등호를 붙이면 될까 안 될까 생각해봐. 10초만. 붙이면 안 돼요. 자, 얘랑 붙어버리면 어떤 구도가 되는 거냐면 이런 구도가 되는 거지.
a가 2가 되는 순간 공통 부분은 사라지기 때문에 자 여기는 등호를 절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 이야기해보자. 잘 들어봐. 제가 똑같이 얘를 갖다가 수직선에 꼽을 건데 해가 존재하지 않게 하려면 a를 여기 써야 될까 여기 써야 될까? 안쪽에. 왼쪽에 쓰는 게 맞겠지. 이렇게. 그래야 이쪽 범위로 뻗어 나가면서 공통관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가 더 큰 거야? 2가 더 큰 건데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자 얘네들이 등호가 붙어도 될까 안 될까? 자 등호가 붙으면 해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여전히 해가 없는 거야, 그렇지? 얘네들이 같아져도 해는 없는 거라고. 그럼 붙여도 돼 안 돼? 붙여도 되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찾고 있고요. 자, 얘랑 붙어도 해가 없으니까 얘는 등호를 붙인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건데 따져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해가 존재하든 존재 안 하든 일단은 수직선에다가 여러분들이 부등식의 해를 알맞게 잘 다음처럼 위치를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등호를 마지막에 붙일지 안 붙일지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 이 정도 얘기예요. 대표형 2번을 먼저 풀어봐. 해가 존재하지 않고 등호를 붙이면 2라는 해가 있는 거야. 정말? 만약에 A가 2면 어때?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는 2보다 작다는 해가 있을까? 그럼. 이건 해가 없는 거지. 크거나 같다랑 작다는 붙이는 게 없잖아. 대표형 2번 풀어봐. 해보자. 일단은 각각의 부등식을 정리하는 것은 앞선 유형에서 공부를 다 하셨던 부분이라 그냥 정리만 잘 해보자. 4x 넘어가시면 2x가 크거나 같습니다. a 빼기 7보다 즉 x가 크거나 같다 2분의 a 빼기 7보다 자, 이 정도가 일단 첫 번째 얘기고요. 자 밑에 거도 일단 풀어봅시다. 자 얘는 3x 왼쪽으로 이항하면 2x가 6보다 작다니까 얘는 3보다 작다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수직선에다가 얘랑 얘를 찍었을 때 해를 갖도록이라는 것은 수직선상 공통 범위가 잘 등장하게끔 수직선을 표현하시오 이 정도 얘기니까 수직선 3보다 작다가 있어. 그러면 얘는 어디 써야 돼? 3보다? 왼쪽에 쓰셔야 2분의 a 빼기 7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공통 범위가 잘 나오는 상태니까 위치 관계는 이렇게 되는 것 같지.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야? 3이 더 큰 거고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에다 등호를 붙이냐 마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진다. 자, 얘네들이 같아지면은 해가 있니 없니? 해가 없는 거다, 그쵸? 등호 없는 거랑 등호 있는 거랑 붙이면은 해가 없는 거야. 그럼 붙여도 돼, 안 돼? 붙이면 안 돼. 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양변에 2 곱하시면 a 빼기 7이 6보다 작다니까 a는 13보다 작다가 될 거고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답이 얼마일까? 12.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유제 4번에 이게 4번이요?
자, 여기는 일단 방정식이라는 내용이 겹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요. 그 실단원 학습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잘 공부할 수 있는 단원이니까 여기 하면서 집 가서 방정식 잘 채우세요. 녹화 다 해놨으니까. 자, 진행 같이 해보자. 일단은 몇을 곱해서 갈 거니? 12 곱해서 갈 거죠. 이쪽은 실제 분자에서 다 곱해지는 거니까 8x 빼기 4 정비할게요. 5x 더하기 10 3 곱하시면 되니까 9x 마이너스 이렇게 일단 쓰고 자,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풀게. 이쪽 풀면은 3x가 1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가 3분의 14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자, 오른쪽 한번 풀어보자. 4x가 천천히 할까? 4x가 3k 더하기 10보다 크거나 같다고. 자, 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4분의 3k 플러스 1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 2범위랑 2범위를 갖다가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를 했을 때 자, 이번 문제는 해가 있어라 없어라? 해가 없어라니까 당연히 공통 범위가 없게끔 찍어주셔야 된다 이거죠. 천천히 수직선 다시 그려주시고 3분의 14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얘를 어디 쓰셔야 돼? 오른쪽 구간에 4분의 3k 플러스 10이 이 자리에 있어야 크거나 같다 모양 찍히면 해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수직선상 오른쪽 수가 더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확정이 맞는데 못 따지라고 붙이면 될까 안 될까? 이 붙이면 안 돼. 왜냐면 둘 다 뭐야? 둘 다 색칠돼 있어. 둘 다 등호가 있어. 얘네들이 같아져 버리면은 실제로 해가 한 개 나오죠. 자, 우리는 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등호를 절대로 붙여서는 안 된다가 돼. 얘 풀 겁니다. 0분의 11을 다시 곱하면 40. 40이 가능해? 잠시만요. 9k 더하기 30이고요. 9k가 26보다 크다니까 자,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 찾는 거야?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공수하는 부등식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공수나 뭐 대수 이런 데 가서도 계속적으로 쓰는 얘기들이고 지금은 사실 상태가 좀 간단해. 상태가 간단해서 수직선을 그렸을 때 이게 일단 좀 간단하거든요. 나중 가서 이제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연립 몇 차도 할 거냐면 연립 2차 부등식도 할 거고 여기서도 같은 내용을 쓸 거거든. 훨씬 더 복잡해지니까 지금부터 수직선 관계를 연습을 잘 해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조금 활용되는 부분이 대표 유형 3번인데 여기서 별표 치고요. 제가 옛날부터 조금 고민을 했던 게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나를 고민을 했던 내용을 하나만 좀 얘기를 해줄 건데 잠깐 봐봐. 그 부등식에서 정수 개수 세는 거 있잖아. 이거 갖다가 막 손가락으로 세는 이상한 기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봐봐. 야, 예를 들어서 내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정수 몇 개야? 정수 9개잖아. 2, 3, 4, 5, 6, 7, 8, 9, 10 9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어떻게 합니까? 10-2하고 플러스 1한 이게 이제 정수의 개수죠. 그래서 몇 개? 9개 이렇게 되지.
손가락 편해? 진짜 편해요. 불편하게 해줄까? 마이너스 7부터 15까지. 자, 손가락으로 해봐. 발가락. 처음 4번 돌렸어. 손가락으로 샀으면 해봐. 안 되는데. 손가락으로 해봐. 아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세면 된다고? 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뭐 한 다음에 네. 뺀 다음에 1 더한 게 정수의 개수가 돼요. 3개 이렇게 셀 수 있겠지.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내면 어때?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부터 9까지인데 여기에다만 등호 붙이고 여기 안 붙이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정수가 몇부터 몇인 거야? 마이너스 1부터 9까지가 카운팅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개수는 9에서 마이너스 1을 뭐하고 빼고 1 더해서 얼마일까? 10몇이야? 이렇게 한쪽에 등호 있고 한쪽에 등호가 없는 거는 그냥 여기서 여기를 뺀 거랑 개수가 같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하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부터 25까지 이렇게 있다 해보자. 정수 몇 개일까? 34. 아니. 자, 실제로 정수가 몇부터 몇까지 세지는 거야? 마이너스 7부터 24까지 세는 거잖아. 그럼 빼서 몇 더하라고? 1 더하라고. 빼서 1 더하면 몇일까? 32개. 저는 정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손가락 다 잘라버려. 자, 그러면 이 연립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이 뭐냐면 정수의 개수. 이게 제일 중요해. 뭐 내용이 많아서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여기는 난이도를, 그러니까 난이도에 뭐랄까 상한선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학교 시험에서 애들 다 틀리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은 끝도 없이 어렵게 낼 수 있거든. 물론 1차, 1차에서는 그게 불가능한데 나중에 2차, 2차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 대표 유형 3번부터 천천히 기본 문제부터 해보자. 형사가 입에 벌레 들어가겠다. 자, 바로 해보자. 얘 이제 정리할게. 바로 쓴다. x가 작거나 같다. a-2보다 괜찮죠? 자, 2항하고 3으로 나누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정수해가 존재, 애지당초 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수직선상 공통구간은 있어야 하겠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3보다 크다랑 그 한번 하자. a-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을 거야. 얘들아 잘 들어봐. 지금은 a가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a가 딱 몇이다 이제 구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정확한 논리는 뭐냐면 이 문제는 사실 a의 정확한 범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해줘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지금 정수가 몇 개 들어가야 돼? 정수가 5개 들어가야 되지. 그럼 -3은 일단은 빠져있는 거니까 몇부터? -2부터 자 정수가 5개 들어가려면 몇 가지 있어야 될까? 2까지 안에 있어야 총 정수가 5개인 거 맞지? 그러면 누구는 밖에 있어야 될까? 3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은 a-2가 2와 3 사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그런데 뭐 따져야 될까? 등호. 자, 근데 봐봐. 정수가 5개
5개 나와야 돼. 그리고 현재 여기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색칠된 상태입니다. 이쪽에 등호를 붙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등호 붙여 괜찮지. 왜냐면 D가 2가 되면 어쨌든 2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정수 5개 유지되는 거 맞죠? 같아져도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3이 돼버리면 어때? 3까지 포함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정수에서 늘어나지. 그러니까 여기 등호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고. 이게 최종 형태의 답이야. 그래서 A는 4 이상의 5보다 작다니까 자연수는 뭐밖에 없었다라는 거니까 4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실 때 왠지 A가 4면 되겠구나 이렇게 논리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형태를 뽑아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리 한번 잘 해봐요. 정리하신 분들은 이 범위를 뽑아내는 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유제 5번 같은 것 때문이고 유제 5번 한번 다시 풀어보면 해. 보자. 일단 각각 자리에 있는 부등식을 정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자, 정리 좀 해볼게. 왼쪽 전개한 다음에 이항하시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밑에 거는 4x 플러스 a가 8x 플러스 8보다 크다니까 4x가 작습니다. a 빼기 8보다. 즉 x가 4분의 a 빼기 8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식정리하는 것까지는 큰 문제 안 되죠. 자, 그리고 수직선에다 제가 이걸 꼽을 건데 수직선의 표현을 하실 때 애초에 정수인 해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공통범위가 나오게끔 구도를 잡아줘야 해요. 그래서 이 자식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쓰셔야 작다 모양으로서 공통 구간에 해가 발생을 할 텐데 자, 이 자리에 정수가 5개 들어가라 이런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2가 껴있지. 야, 그럼 마이너스 2부터 몇 가지 가야 정수가 5개 나올까? 우리 아까 똑같은 거 맞죠? 2까지 가야 정수가 5개 나오는 게 맞죠? 그렇다면 3은 어디 있어야 된다 이게? 이 오른쪽 밖으로 튀어나가 있어야 정수가 정확히 5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양쪽 경계를 다 봐야 되는데 그러면 부등호 방향 잡는 거는 당연히 오른쪽 수가 크니까 무조건 이렇게 될 거라고요. 아까랑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등호는 어디에 붙여야 될까? 자, 이번엔 여기에 붙이고 여기에는 붙이면 안 된다는 게 보이시나요? 얘가 만약에 2에 붙어버리면은 실제로 2가 빠져버리죠. 정수 개수가 줄어들고 반대로 얘가 3에 붙는다고 해서 3이 포함되지가 않잖아. 정수에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여러분들 최종적인 답의 형태가 된다.
자, 얘를 정확히 정리하셔야 되니까 0변에 4를 곱하면 8 이항하셔서 16보다 크고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정수 A 몇 개일까? 17부터 20까지 4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연립 1차 부등식의 모든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은 다 학습을 한 건데, 자, 핵심은 뭐냐면 이 정수의 개수 또는 이제 해가 존재하냐 마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공통 범위의 여부랑 그다음에 등호가 붙는지 안 붙는지를 수직선을 잘 관찰하자 이 정도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시작할 때 부등식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좀 해보면, 일단 여기 단원에서 어려울 수 있는 파트가 뭘까? 지금까지 내용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자, 여기에서 잠들 깨시고 파생되는 두 가지 아주 어려운 형태가 뭐냐면, 일단은 활용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절대값 비호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단원 뭐 이제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 같은 거 할 땐 제가 사실 활용이 어렵다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 이거 활용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쪽 파트에서 제가 활용이 어렵고 활용을 따로 빼서 학습을 시키거나 막 이제 어려우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부등식이요. 이 부등식에 나오는 이 활용 파트는 난이도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활용 진짜 어려워. 부등식의 메인 포인트는 첫 번째가 사실은 활용이고요. 오늘 몇 개 맛을 볼 건데, 소금물 해야 응? 소금물에 소금물 고등에선 해야 됩니다. 대표 유형 왜냐면은 3년 전에 나왔었어요. 소금 안 하는 거 아니야? 과학적으로 제일 나와요. 3년 전에 나왔었어. 수능전이랑 좀 적은 거 아닌가요? 자, 대표형 4번 하자. 대표형 4번은 이제 미안한데 소금물은 아니야. 부등식 활용은 정말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무궁무진하고, 여기도 상한선이 없어서 활용이 메인 포인트가 돼요. 진짜 어려워. 오늘 할 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렇대. 뭐야? 뺀 거예요? 뭐야? 잘 읽고 해봐. 여러분들 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고등 과정은 그 교육 과정에서 빠졌다라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육 과정 빠진 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출제해요. 네? 그치요? 돼요. 신입이 중학교 안 돼요. 중학교 쌤들은 그러고 싶지 않으신가 보지. 고등은 합니다. 교육 과정에서 대놓고 빠져 있는데 그냥 난 낼 거야 하고 내요. 신고하면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신고해봐. 네, 가능해요. 그거 신고하는 게. 몰라? 신고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일단 활용 관련해서 부등식에서부터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활용이라고 하면 서술식이잖아. 이 서술식의 문항은 어디서 대놓고 또 어렵냐면 경우의 수에서는 그냥 서술식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거에 좀 적응하셔야 되고, 특히 그리고 행렬 같은 경우도 활용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 앞으로 모든 단원에서 활용 같은 경우는 좀 신경 써서 공부하셔야 되고, 저는 원래 활용을 못하는데요 라고 하면 저는 원래 도형 못하는데요, 저는 원래 경우에서 못하는데요, 저는 원래 함수 못하는데요, 대체 뭘 잘할까 우리는, 그치? 자, 원래 못하는 거는 이제 잘해지셔야 됩니다. 고등에서 분명 변별력이 있는 주제고요. 연습밖에 답이 없어요. 유형별로 정리할 수가 없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봐봐. 100g당 영양분의 표를 제시를 해. 100g당이야. 불편하지 않아? 맞습니다. 아, 나는 이제 전환을 할래. 1g당 표로 바꿀란다. 괜찮아요? 100g당 이만큼 섭취한다는 거는, 자, 열량과 단백질 그리고 식품 A랑 B를 쓸 때 0.9, 0.1, 1.7, 0.05 이렇게 섭취하는 게 1g당 단위겠지. 단위가 헷갈리니까 그냥 1g으로 맞춰 썼어. 아, 그리고 나서 이런 행동을 해볼게. 아, 그러면 제가 A라는 식품을 Xg 섭취한다고 치고요. 아, B라는 식품을 Yg 섭취한다라고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식이 현재 총 몇 개 있냐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얘랑 얘 합쳐서 몇 그램 처먹는데 200g 처먹는데, 단위 빼어둡시다. 그 다음에 열량 한번 계산합시다. 자, 열량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0.9x고 1.7y를 합산한 게 전체 총괄 열량 섭취량일 거고, 얘가 몇 이상이다? 96 이상이다 이거랑. 그 다음에 단백질 한번 봅시다. 단백질 0.1 x 더하기 0.05y 합산하신 게 단백질 섭취량이고, 저 몇 이상? 8 이상이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얘를 이용해서 변수의 개수를 하나로 통일을 하시고 변수를 줄여주시고, 이용해서 두 개를 모여서 풀어라, 연립해서 풀어라,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변수 통일한다는 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y가 200 빼기 x라는 거니까 y 자리에다가 200 빼기 x를 집어넣어서 한 문자로 정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계산 살짝 봅시다. 0.9x에다가 1.7 곱하기 200 마이너스 x 196 이상이다랑 밑에 쓰자. 0.1x에다가 더하기 0.05에 200 빼기 x가 18 이상이다 해서 두 개 잘 풀면 된다. 자, 위에 거 먼저 정리를 살짝 해볼게요. 0.9x에서 1.7x 빼는 거니까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0.8x. 200에다 1.7 곱하면 얼마게? 340, 그쵸? 340, 196 이항하면 얼마일까? 340에서 200 빼면 140인데 거기에 4 더하면 되니까 14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 0.1x에서 0.05x 빼면 몇 남냐? 0.05x. 200이랑 0.05 하면 얼마냐? 40. 뭐? 10이다, 그쵸? 0.05에다가 200을 100분의 5에다가 200 곱해볼래? 20. 10. 그쵸? 10 말이 되죠? 아니, 18 넘어오시면은 두 개 잘 푸시면 되고, 답은 니네가 알아서 160 이상 180 이하 이렇게 나올 거야. 뭔가 신기한 개념이 들어있는 건 아닌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연립 1차 부등식, 나중에 2차 부등식과도 마찬가지인데,
연습해서 만드는 거 말고는 없어. 뭐 유형적으로 정리할 만한 게 크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유제 8번에 있는 소금물도 대표적으로 낼 수 있는 문제라는 거고요. 당신들이 지금 마인드에 가지고 있는 그 중학생스러운 그런 마인드는 버릴까요? 소금물을 빠졌다고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됩니까? 학교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셔야 돼요. 당신들이 고등학교 가면은 교육과정 위에 있는 게 선생님들이야. 맞지? 가서 이제 왜 이런 거 내셨어요? 따지면은 니네 생기부가 어떻게 될까? 작사하는 그러니까 그냥 까라는 대로 까셔야 돼요. 해봐. 소금 몇 프로요? 이제 8. 또 이제 집 가서 꽁시렁꽁시렁 대. 아니 소금물 교육과정 빠졌는데 어쩌고? 나도 하기 싫어. 학교생들이 낸다고. 이 짓을 모르잖아. 야, 소금 풀어본 게 10번도 안 될 것 같은데. 나 소금을 깨졌어. 누가 가르쳤냐? 지금까지 나온다니까. 비커브라서 그런 거. 시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기준 하나 같이 잡고 갈 건데 옛날에 했던 소금물 되게 사실 복잡한 것들이 많았을 건데 수학에서 얘를 출제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이런 무등식 소금물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는 것을 그냥 뭐로 연산하시면 되냐면 그냥 소금에 그냥 이거로만 풀면 돼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다. 그 PTSD 같은 거 있으면 버리셔도 돼요. 기준이 소금의 양이야. 그럼 우리는 소금의 양이라는 것만 구할 수 있으면 되고 당신들이 백분율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g에 쉽게 하자. 농도가 10%라고 하면은 소금이 얼마 들어있는 거니? 20g. 어떻게 구했어? 어떤 회로가 올라갔니? 200에다가 백분율을 곱해서 연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복잡하게 숫자를 바꿔보자. 350g에 5%가 있다라고 해보자. 소금의 양은 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된다고? 350에다가 백분율을 그냥 이렇게 곱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17점? 야,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서 이게 막 엄청 어려운 형이다 이건 아니야. 소금의 양만 구할 수 있으면 되고 백분율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봐봐. 지금 25% 200g짜리가 있었는데 10%짜리 얼마 섞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논리적으로는 이게 얼마일까 찾는 거니까 xg으로 두는 게 맞지 않을까? 구하셔야 되는 게 얼마큼 더 섞을 거냐 이거니까. 자, 그럼 그때 우리는 기준이 되는 게 소금의 양으로서 진행을 할 거라고요. 자, 소금의 양을 갖다가 다 써볼게. 일단 여기부터 보자. 얘는 소금이 얼마 들어있다라고 쓸 거냐면 200에다가 100분율 곱한 100분의 25만큼의 소금이 들어있을 거고, 자, 여기에 첨가를 하실 겁니다. xg에 10%만큼. 이게 가운데 들어가는 물에 이제 소금의 양이 되겠지. 어려운 거 없죠 지금? 자, 좌우를 따질 건데 물끼리 섞었으니까 여기는 소금의 양이 얼마야? 소금 물의 양이 얼마야? 200 더하기 x일 거고 당연히 여기도 소금 물은 몇 그램? 200 더하기 x 그램이야. 그럼 이거 관련해서 소금의 양 다시 한번 식으로 써봐. 해볼까? 소금의 양 소금물에다가 뭐 곱하라고? 그냥 100분율 곱하면 된다고. 20% 미만이 되래요.
그럼 소금의 양 200 플러스 x에다가 100분의 20 곱한 게 이쪽 소금의 양이 된다고. 그럼 이상 미만이라 했으니까 고등어 이렇게 쓰면 끝이지. 할수 있거든요. 이거 자체가 무슨 부등식이란 얘기야? 1차 방식. 이쪽 연립해서 풀어야 되니까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양변에 몇을 곱해서 푸는 게 합리적이니? 네. 양변에 100씩 곱해서 풉시다. 그럼 100 곱해서 이거 쳐내면 3000 더하기 15x고요. 이쪽 100 곱하시면 얘가 얼마니? 50 더하기 5천. 100 곱하는 거지, 그렇지? 5000 더하기 몇 x냐? 10x. 자, 여기서 100 곱하면 20 곱하시면 되니까 4000 더하기 20x. 이렇게 양변에 100 곱해서 풀어주시면 되죠. 자, 이쪽 암산으로 풀자. 5x가 2000 이하입니다. 5로 나누시면은 x는 400 이하. 자, 이쪽엔 10x가 1000보다 크다니까 x가 100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해서 100g 초과라고 쓰셔야 되나? 100g 초과 400g 이하라고 씁니다. 자, 뭔가 이제 소금물 관련해서 자질구레한 것들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만 기준이 되는 게 소금의 양이라는 거 첫 번째로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 소금물 양이랑 분열 곱하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별표 유형 5번이야. 별표를 또 오질하게 쳐볼까? 대표 5번은 별표를 정말 많이 치자. 그리고 대표 5번을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일지 생각. 형우야, 칸을 점점 벗어나는 거 같다. 몇 미리 보고 있으니까 조심해. 알았지? 그럼 재현은 또 책에 풀고 있나? 아이고. 칸에 맞춰 쓰라니까. 칸에 이건 맞춰 쓰. 연습 이건 연습. 칸에 맞춰 쓰. 연습. 아니 그러면 칸에 맞춰 쓰. 지금 예뻐졌죠. 칸에 맞춰 쓰면 안 될까? 칸에 맞춰 쓰. 무슨 칸이야? 줄 칸. 줄칸. 너네 알아서 해. 너네 별 너네 선생님이신 거예요. 준 거야. 너네 문제 안 되니까 그냥 알아서. 저런 게 있어? 맞췄어. 수도여고나 이제 이런 데 가면 서답형이 배점이 막 30점이 막 이런데. 진짠데? 이거는 수요가 어렵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평이하죠. 서술형답 배점이 만약에 30점이 학교를 갔어. 그따구로 쓰면 몇 점 받을까? 빵점이야. 그리고 나서 막 학교 가서 또 채점하면서 이렇게 쓴 건데 어쩌면 학교 쌤을 맞짱 뜨다가 또 생기부 개 털려가지고 그냥 대학 갈 때 불성실하다, 선생님한테 대든다 이런 거 적혀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막 선생님 어쩌고저쩌고 하면 맞췄어? 아까 쌤, 두바이 가서 국어라면 한 달에 8천 번대요. 진짜? 네. 저 두바이 사실 가서 국어 한다고? 국어요. 국어? 국어를 아예 아 그래? 근데 그거 불법이잖아. 왜 국어이야? 그 두바이 같은 거 작전하고 뭐. 진짜로? 선생님 그 쌤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 제일 좋은 대학교 한 사람이 어디?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 내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는 하버드. 아니야. 카이스트. 많이 카이스트는 처음에 이제 과를 선택한다기보다는 자율전공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 근데 그 카이스트 가는 애들 특징을 보면은 진짜 다 애들이 이상해.
그러니까 언제 딱 싹을 보냐면 이제 그 카이스트나 이제 포스텍 같은 경우 있잖아. 카이스트나 포스텍 아니면 이제 뭐 의대, 뭐 서울대 같은 건 제외하고 서울대 이제 성실한 애들이 가기도 하니까 이제 되게 이런 데 애들 보면은 한 이제 고2 정도 되잖아. 그럼 싹이 보여. 무슨 싹이 보이냐면 이 새끼 나보다 수학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느껴지는 애들이 있거든. 안돼? 아니 제가 너는 다음 생을 노리자. 이제 보통 이제 대수랑 이제 미적은 수능 과목이잖아. 그럼 수능에 있는 분명히 나 이제 개념 가르치고 셋만 풀렸거든. 근데 막 이제 막 4점짜리 문항들을 지가 알아서 막 슥슥 푸는 거야. 그런 애들이 있어요. 검사다.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 책하고 그리고 막 학력평가에 나오는 30번 문제를 푸는 애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애들이 보통 이제 이런 데 쓰고 가더라고. 병 느껴지는 애들이 있어. 저런 건 수시로 봐야 하는 정시. 수시 있어요.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셨던 학생들 중에서 근데 말도 못하지. 수시로 많이 가요, 정시로 많이 너는 가요? 확실히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수시로 많이 가요, 정시로 많이 수시죠. 가요. 무조건 수시죠. 아 수시랑 재수야. 수시랑 재수. 근데 재수도 봐주세요. 재수도 당연히 쳐야지. 뭐 재수는 제가 아닌가? 한 번에 현역으로 수능으로 명문대 가는 친구들 많이 없습니다. 명문대라 하는 건 이제 서성한 미 되게 하는 거죠. 좀 인서울 많이 보내셨어요. 인서울? 인서울은 사실 거의 대부분 인서울 가죠. 고3까지 열심히 하면. 그 상위 15%인데 그게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인서울 상위 15%까지는 아니야. 인서울 각 반에서 저희 학교 각 반에서 두세 명 갈까 말까요. 여긴 그러니? 아니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대부분이 인서울하기 쉽지 않지 않아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열심히 공부를 하면 가기 쉬워요. 전제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열심히 잘하면. 근데 인서울이는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아 그래. 나중 가서 정시 파이터로 지를 하면 안 돼. 다음 시간에 이거 풀 테니까 10분 쉬었다 하자. 저기 비 오는 거야. 비와 스파게티를 먹어야 될 것 같아. 그거 왜 깜빡이